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암울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 썸네일을 보고서 나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사람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똑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뭐 고난도 4점 문항,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PTSD가 오는 애들이 있어. 또는 지문이 긴 문제가 있잖아요. 수학도 그렇습니다. 길다란 문제를 보면은 갑자기 또 PTSD가 와. 그래서 너무나 겁을 먹고 이건 다음에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봤을 때 못 풀겠어?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관련 개념을 한 번 더 뒤져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맞춰보자 이거죠. 그렇게 실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해설지를 보는 애들이 있어. 내가 찾지 못한 조건을 답답한 거야. 한국인들 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해설지를 바로 보고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자, 해설지라는 건요.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어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한 줄씩 읽으세요. 그럼 힌트가 하나씩 나오겠지.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최소한의 힌트를 받아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모르겠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지를 좀 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손으로 써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쓱 보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힌트를 보고 푼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설지를 덮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식을 다시 써서 풀어보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 대치동에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관리 안 되는 관리형 학원 그런 데 다니는 애들 중에 답지 봤어? 답지 쓱 다 이해 갔어? 난 답지가 다 이해 간 거야. 그리고서 세모 친 다음에 넘어가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건 다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쓸 수 있어야 완벽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모르는 문제가 생겼어. 나는 너무 쑥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물어보기에는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거죠.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내가 인강을 듣고 있어. 그럼 거기 학습 질답 게시판 있잖아. 걷다가 질문을 하시고요. 나 학원 다녀.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나 이거 빵꾸가 나 있는데 빵꾸 좀 채워주세요.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죠?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볼 때가 있긴 한데 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절친 콴다이라도 질문을 하셔야 되죠. 이제는 옛날과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 단돈 몇천 원만 있으면 서울대생한테 내가 모르는 문제 질문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진짜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질문을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콴다로 답 찍어서 다 해설 보지 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도구는 유용하게 사용할 때 그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악용하시면 인생 나락가는 거예요. 나락가고 싶니?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해결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계속 쌓아놓다가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애들 진짜 상위권에도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거 7, 아는 거 3만큼 공부해라. 모르는 거는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고 아는 거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들으면서 내 얘기다 하는 애들 진짜 많을 거야. 그치? 왜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 세상에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 얘기가 약간 와닿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와닿더라고.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한 거 기본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답지를 100개서 공부한 게 제대로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웃긴 게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본 친구들은 이 마인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약속.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다가 찔렸다면 네 얘기가 맞습니다. 반성합시다.